이제 미디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재단입니다.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우리 세상에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의 어떤 알고리즘, 그런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발전하거나 어떤 사회에 상용화됐을 때 그 기술의 구조적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해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사용의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모든 산업을 다 뒤덮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혁명적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쓸 때마다 수수료 비싸게 내야 되고 쓸 때마다 시간이 걸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 기술이에요. 초당 7TPS. 2세대가 이더리움입니다. 초당 20TPS. 3세대 기술, 가장 빠른 기술이 이오스 기술이에요. 초당 2000TPS. 3000TPS.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게 비자 카드예요. 초당 2만 건.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000에서 3만 TPS를 블록체인으로 이미 실현을 했고 그것을 상용화했어요. 상용화했고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공인을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바이오 회사가 블록체인으로 의료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미디움에 투자를 합니다. 전 세계 5,000개 기업에 무료로 뿌려버려요. 이 기술을. 써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무료 버전 써보고 진짜면 계약하자. 최근에 무슨 뉴스 나왔죠? 도로공사에 이어서 조폐공사 낙찰됐죠? 조폐공사가 뭐 하는데요? 돈 찍어내는 거죠? 거기도 CBDC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한은하고 같이. 그 공공기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솔루션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SDS, 한화, LG 글로벌 기업들 다 이 미디움 기술이 다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미디움 솔루션이 국제 공인이 성공을 했고 미디움이 코플레이를 인수를 했어요. 요 과정이 좀 재밌어요. 사실은 미디움을 인수하려고 했던 것은 코플레이라고 합니다. 왜? 코플레이가 자본이 많거든. 1년 반 만에 어마어마하게 외형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외형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목마름이 있는 게 시스템 성능을 개선시켜야 돼요. 블록체인 기술로 그것도. 그래서 그 성능을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미디움이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솔루션을 공급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탐이 났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인수하면 안 되겠니?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미디움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인수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의 시너지가 어마무시해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인슈타인하고 클레오파트라가 결혼했다. 그리고 더나인 컴퍼니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블록체인 페이먼트 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이 중국의 피어셰피어와 아세안 최대의 무역 거래 플랫폼이에요. 무역 금융 거래 플랫폼. 요거는요. 요쪽에 중국에 이만한 은행들이 많아요. 요쪽에 또 한국의 은행들이 많아요. 아직 대입이거든요. 요 은행 간의 무역 금융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일을 미디움이라고 했어요. 독점이에요, 독점. 엊그제 미디움의 상반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이 독과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매출 68억에 38억인가가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이. 이걸 증시에 배수 산정을 하면요 5천억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증시의 배수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게 미디움 플랫폼이에요. 이 전체가.
이쪽은 B2B의 영역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솔루션 제공 쪽이에요. 이쪽은 B2C예요. 우리 플랫폼이 요겁니다. 코플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B2B와 B2C의 개념. 이것을 하나로 다 묶어버렸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코플레이 인수하고 더나인 컴퍼니 지분 취득하고 메인넷이 되고요. 코플레이의 킬러 컨텐츠 게임 공급하기 위해서 미디움 게임 법인 설립을 했고 증강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곧 런칭이 돼요. 곧 런칭이 되고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NFT 거래소예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덱스 거래소라고 하는데 어쩌면 일반 거래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동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 홈페이지 찾아보시면은 주소도 다 나오는데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도 못 들어가요. 찾아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마일스톤 1기, 2기 모든 로드맵을 다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곧 3차 마일스톤이 발표가 될 텐데 올해는요 오프라인으로의 확장 이 생태계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여기에다 실패를 했어요. 여기에. 우리는 실제 생활에 쓰이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유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의 개척 및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은 다른 사업과 좀 접근 방식이 틀리죠. 그리고 시장 자체도 틀려요. 일반적인 사업은 구매력과 자본력이 있는 나라에 먼저 진출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야 제품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린 거꾸로요. 매출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나라가 더 좋아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 3개 대륙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은 돈은 없지만 인구가 많아요.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 60 몇 프로예요. 예, 인구가 많아요. 근데 이 인구의 60에서 70%가 30대 미만이에요. 네. 그 30대 미만이 스마트 모바일에 아주 특화된 친구들이고 아침부터 밤 늦게 잘 때까지 K 컨텐츠 광팬들이에요. 줄줄줄줄 빼고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의 컨슈머가 될 거거든요. 얘네들을 KOK 플랫폼의 유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AI론이라고 해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어디서 텐스페이스라는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자, 1000불을 빌려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100불이나 300불을 여기다 스테이킹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지가 이자도 낼 수 있고 그동안 돈을 내고 봤던 K 컨텐츠를 돈을 벌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친구 초대해요, 안 해요? 하죠. 친구 초대하면 또 보상이 나오는데 토큰으로. 바로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컨슈머는 이미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홈쇼핑에 우리 콕토쿤이 쓰인다고 이제 발표가 났죠. 인도네시아 방송에도 발표가 났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깊숙이 보니까 이 스마일 홈쇼핑이 대단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회사더만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3천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뉴스 몇 개 알려드릴게요.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옛날에 여기 약간 본것 같았어. 해외에서 나와서 하는 거 아니고. 적어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다빈치 연구소장, 구글이 인정한 전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이분이 우리 KOK의 공문으로 오셨어요. 이거는요 전 세계인이 놀라고 자빠지는 거죠. 진짜? 리얼? 왜? 예.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사람은 블록체인 전문가도 아니고 코인 전문가, 투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미래 학자예요. 학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미래가 우리 KOK가 가고자 하는 미래하고 똑같다. 결국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강연한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지금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고 있죠. 그죠? 이 현재의 삶은 과거로부터 생긴 거죠. 과거의 어떤 행적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과거에서 기인된다. 맞죠? 이분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분은 미래에서 생긴다. 지금의 현재는 미래에서 생긴다. 무슨 얘기예요? 그 과거의 미래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과거 시절에 미래를 어떤 꿈을 꿨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현실의 삶이 생긴다. 이해가 되세요? 미래 예측과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여기 와 계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신 거고,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거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없었다면 여기 오시지 않았다. 극히 공감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맞는데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 일자리를 연구하고 찾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현실에 존재가 생긴다. 우리가 5분의 TAB라고 하는데 탑 어드바이저 보드 5분을 모실 예정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강력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두 번째 분은 누구실까요? 세 번째 분은 누구실까요? 재밌을 겁니다. 진짜 재밌을 겁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만든 영상이 곧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2G 시절과 3G, 5G 시절의 어떤 SNS라든가 그런 활동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머지리티, 이건 머지라는 증강현실에 기반한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메타버스의 어떤 게이트웨이가 될 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을 놓쳤다면 메타버스에 갈아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SNS 이 안에서 게임을 하고 메신저를 보내고 뭐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이것을 뉴욕에서 런칭을 합니다. 곧 합니다. 요건 지금 상장된 거고요. 요건 상장 예정인 거래소예요. 지금 세계 5위 거래소예요. 쿠코인은요. 세계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입성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얘네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100개의 심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자, 거래소라는 것은요. 이거 잠깐 가릴게요. 거래소는 기업이에요. 그럼 자기네 유리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100개 심사 조건 중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뭘까요? 자기네한테 수입은 뭐죠? 거래 수수료예요. 거래 수수료를 많이 주는 코인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집니다. 그럼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려면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우상향돼야 됩니다. 평준화되거나 내려가는 코인 같으면 절대로 거래소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 그 얘기는 뭐예요? 생태계가 더 커질 가능성 있는 코인에 대해서 상장을 시켜줍니다. 왜? 얘네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 가능성 있는 코인만 상장을 시켜줘요. 세계 5위 거래소가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거래소 다 세계 10대 메이저 거래소예요. 이 중에서 하나가 곧 상장됩니다. 곧 상장돼요. 근데 뭐 남들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도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또 상장되는 거 당연하지 뭐. 이제 식상하죠? 더 큰 뉴스 뭐죠? 믿음이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물론 나스닥에는요 최고 등급인 내셔널 마켓이 있어요. 거기에 가려면은 반드시 핑크 마켓에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도 코넥스로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핑크 마켓에 들어가는데 거기 있다가 나스닥에 이제 본궤도로 올라갈 겁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 발표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시간이 다 있네요. 그래서 김판정 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해서 전 세계 시총 10위에 도전을 할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자, 블록체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프론티어는 세상으로부터 우러러보는 선망은요 돈만 벌면 될 수 있어요. 선망의 대상은 중요한 건요 부를 창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를 갖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모두 다 우러러본다고요? 아니요. 저 지금 애국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돈은 벌 만큼 다 벌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가 미랄이 돼서 제가 역할을 해서 한국이 만든 플랫폼,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 대사를 하겠다. 여러분들도 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 따라와요. 근데 왜 존경의 대상이 되느냐? 남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 2년 전에 시작할 때 싹 다 초토화 됐을 때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다 사기꾼이라고 그랬고 저보고도 사기꾼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어디 가면요 저보고 나쁜 놈이래 구속해야 된대요.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서 사기를 치고 다닌대요. 저보고. 안타깝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팔자거든요.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KOK, 콕플레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해서는 안 돼요. 걔는 택시기사 하고 걔는 음식 장사 하고 걔는 풀빵 장사 해야 되고 돈은 우리만 벌면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똑같이 부자 되면 우리가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자 아닌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 사업을